대한민국 소형 항공사 1호이자 소형 항공사 역사에 획을 그었던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라고 아십니까?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ERJ를 운영을 합니다. 최초로. 네, 아마 오늘 방송 내내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의 한풀이를 하러 나왔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프랜차이즈 커피숍 같은 데를 가면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희는 항공기를 탑승하면 도장을 찍어드렸어요. 직원분들이랑 해가지고서는 한 8분 정도가 저희를 탔는데 승객이 한 분 타셨더라고요. 꽉꽉꽉 50명씩 채워간다 해도 그럼 사실 수익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50석 기준을 가지고서는 사업 모델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자평이 됐었고, 아니 다른 사로 하면 되잖아요. 아예 그냥 이거 말고. 그래서 저희가 좀 이상한 걸 많이 했어요. 이상하다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이걸만으로는 수입이 안 나기 때문에 최전익 항공기로 산불도 끌어다녔고, 헬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저희는 헬기도 운영했습니다. 사용 사업이라고 분류돼 있는 사업을 저희가 많이 했죠. 과거에는 이제 항공사 헬기가 올라가서 공중 촬영 같은 거, 귀경길 정체 뭐 이런 거 한 거를 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었고, 이제 지자체별로 계약을 해가지고 산불 방제 사업도 했었고, 그 스카이다이빙, 항공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 다 했다고 응급이송은요? EMS 사업도 했었습니다. 근데 국내 사업만 한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국내 사업은 기존 항공사들과의 경쟁이 많이 어려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석수 제한 때문에라도 수익성이 보장이 되기 어려운 구조고, 저희는 이제 기업용 상대로 항공기 운송 서비스를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고 2011년도에 대우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유전 발굴 사업의 항공 운송 서비스 사업자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탐사 시추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있는데 네네네. 바다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거기까지 배 타고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항공기로 보통 운용을 해야 되는데, 양곤 지역에서 훨씬 더 인도 방글라데시 쪽에 가까운 시트웨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유전 사업 지역이 있었어요. 양곤에서 시트웨이까지는 비치크래프트를 가져가서 거기서 운용을 하고, 헬기는 분해해가지고 배에 실어서 보내서 시트웨이에서 그 오일 리그까지는 헬기로 운용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잘 아시는 분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초대박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코리아 익스프레스에어가 핸들링을 했다는 게 살짝이 아니죠. 왔다 갔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실질적으로는 항공사를 거기 가서 직접 설립을 해서 미얀마에서 운용을 한 케이스는 저희가 굉장히 드문 사이즈고, 그게 엄청난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미얀마가 그때 당시에는 약간 개발이 덜 된 상황이었어요. 헬기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분들은 헬기를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인 거죠. 안 비켜주시는 거예요. 잠깐 장외 이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잠깐 내려야 되는데 그거 못 내렸어요. 그분들이 안 비켜주셔가지고. 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헬리콥터 운영을 하는데 내려야 되는데 내리기 전에 이제 관제탑에 보통 교신을 하지 않습니까? 운항 통제실이라고 해서 무전이 연결이 돼 있어서 저는 이제 땅에서 얘기 듣는데 왜 못 내리게 하지? 뭐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하고서 이제 사무실을 이렇게 열고 밖에 나가봤더니 활주로에 소가 갑자기 소떼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주인을 못 찾겠는 거죠. 그리고 소가 굉장히 말라서 날렵해요. 잘 못 먹어서 그런지 말도 잘 안 듣고, 그리고 거기는 되게 재밌는 게 일단 전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네네. 공항도 가끔 전기가 끊어집니다.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포스코에서 따로 공항을 그쪽에다 지어서 시트웨이 공항이 아예 옮겨졌어요. 이제 초창기에는 저희 나름대로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사실 오일 앤 가스 컴퍼니에 대한 에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게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저희가 굉장히 멋모르고 뛰어들었던 거예요. 뭐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일을 했지만 국내 기준으로 한 7, 80년대 수준의 지역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코리아 익스프레스에어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문을 닫았죠. 미얀마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중에 국내에서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쟁 관계도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소형 항공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선입견을 깨기에는 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미얀마 사업이 끝나고 돌아와서 사실 제트 항공기를 도입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으로 엠브레어 ERJ 145 50석 항공기를 도입을 한 이후에 나름대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는데, 일본 노선을 100%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노제팬 운동이 19년 요쯤이었고, 노제팬 운동 때 굉장히 이례적으로 NHK에서만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 위기라는 보도가 나갔어요. 국내 언론은 거의 다뤄주시를 않으셨어요. NHK 쪽에서 이제 위기설이 나온 이후에,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틸라면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이놈의 LCC가 하나가 또 취향을 했죠, 동네에. 아시겠지만 양양을 베이스로 플라이 강원이 들어오니까 이제 강원도 입장에서는 LCC가 왔대. 우리는 소형항공사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동안에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 발전했던 것에 대한 것을 잊은 채 새로운 게 오니까 막 뭔가 다 잘 될 것 같아서 그들을 받아주고 도에서 엄청난 지원까지 해주죠. 뭐 타 항공사 이야기라기보다는 소형 항공사로서 경쟁력을 갖지 못했던 게 일단 우선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역 항공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실제 운항을 하고 있는 항공사가 사실 없다고 봐요, 저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지방공항 활성화를 실천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소형 항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항공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시작을 하지만 모든 항공사들이 절대로 거기를 허브로 하지 않고 김포나 인천으로 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베이스로 튼튼한 노선망을 하려면 사실 LCC나 FSC 같은 규모가 큰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운영비 면에서. 그래서 오히려 운영비를 최소화하면서도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좀 진득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겁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법이나 규정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소형항공사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한국의 실정상 요즘 많은 차세대 모빌리티 이야기들이 나오죠. 결국은 운송사업으로 편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항공법이 기준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항공법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일견예로 헬리콥터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항공사들 이 결국은 UAM 등으로 바꿔서 미래겠죠. 2035년 이후에. 그럼 새로운 법 체계를 만드는 과정보다 지금 있는 소형항공사의 법을 조금 손을 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저희가 좌석수 상향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약간 비판했던 포인트는 국내선은 80석으로 올려줬는데 국제선은 왜 50석이냐. 그 말은 어떤 비행기를 갖고 국내선과 국제선을 동시에 띄운다 했을 때 국제선 띄울 때는 좌석을 30석 떼야 되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또 80석으로 올려달라 또 이렇게 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LCC들이 거품 물고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소형항공사의 장점은 어쨌든 단일 기제 혹은 좀 소형 기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선에 투입을 하는 그러니까. 부정기까지 포함한 다양한 노선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국내선 운영하는 기제와 국제선을 운영하는 기제를 지금 따로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 모양새라 그러니까 소형항공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어려운 거죠. 네. 코리아 익스프레스여가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가 됐든 어쨌든 죽지 않고 또 살아 돌아올 거라는 거. 저희 CI 로고가 불사조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지는 않지만 이제 관여하고 있는 분들께 들은 얘기로는 새로운 항공 사명을 고려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최초가 많거든요. 최초의 소형 항공사, 최초의 ERJ 브라질 항공기 도입. 그럼 또 다음도 최초를 해야 또 이야 이거 엄청난 떡밥인데. 80석 기준을 가지고 국내선을 띄우기도 어렵고 50석 기준으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예, 아마 그거보다 조금 작은 엠브레어 항공기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사실 울릉도에 지금 항공기가 다니고 있어요. 헬기가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헬기가 아니라 고정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야 이것도 떡밥 아니야? 네, 두 가지 떡밥이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는 사실은 시작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네, 커피 항공이 다시 돌아와서 또 잃어버리기 쉬운 명함 사이즈로 쿠폰을 드릴 수 있는 항공기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박성현 편집장 전 코리아 익스프레스에어 관계자 모시고 우리나라 소형항공사가 걸어왔던 길을 좀 살펴봤습니다. 좀 새로운 부활을 꿈꾸고 있는 소형항공사가 있으니까 소형항공사가 우리나라 항공업계에 분명히 저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 영향을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항공사 생긴다고 하는 것보다 있었던 항공사들이 다시 한번 도전한다는 거에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애착도 있고 제 청춘을 바친 항공사라는 생각도 있지만 다만 그래서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항공사 중에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항공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받고 하늘을 날 수 있기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비행은 소형항공사들을 응원합니다.